안녕하세요. 네. 저녁 잘 먹었겠지? 근데 빈자리들은 뭐야? 대학생들인가? 즐겁지? 그 이왕 공부할 거면 즐겁게 언어야 놀자. 사랑해요 언어. 이 마음이어야 1등급이 나오는 거라고. 진짜 공부하기 싫다 이러면 천하 없어도 안 나오는 거라고. 수학할 때 기분 좋고 외국어에서 행복하고 언어 사랑한다. 그 다음에 과탐 4과목 다 즐겁다. 이러면 주객일체. 자, 수능 시험이 이제 아니다. 평가원 시험이 다음 주니까 그 가볍게 몸 푼다고 생각하고 풀다 보면 또 잘 나오지. 다만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다는 원칙대로 가져야 돼. 처음엔 좀 느릴지 몰라도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감이라든가 직관이 통용될 시험이 아니라는 건 수능 3주 전에 2주 전에 막 불안감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 안 하고 안 오고 이럴 때 느낀다고. 대체로 작년 한번 떠올려봐라. 그래서 믿을 건 실력이고 실력으로 시험지를 압도하는 게 가장 좋다. 자, 13번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언어가 다음 논증의 짜임새를 옳게 분석한 것 그랬어요. 결국은 뭐 근거 찾기네. 1번 근거 동그라미, 2번 일반적 진술, 3번 근거 동그라미, 4번 예 증이죠. 예를 들어 증명하는 거니까 이것도 근거네. 5번도 근거다. 근거를 찾으려면 사실은 주장을 찾아야 돼. 주장을 찾으면 교복 자유화 하자 이렇게 주장이 찾았어. 그러면 근거가 뒤에 나온다고. 왜? 근거 1. 일본 제국주의의 산물이다. 뭐 이유. 교복 자유화 하자. 개성어 시대에 획일적인 억압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근거는 뒤에 있는 거야. 혹은 똑같은 근거 주장이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교복 자유로 합시다. 이렇게 갈 때는 미괄식이라고 하고 근거 이유가 뒤에 있을 때는 두괄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주장을 먼저 찾는 게 가장 급선무다. 기억, 언어 동그라미, 일반적 진술입니다. 두 가지 언어가 문화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아서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부터 여러 가지 어휘를 차용, 중요한 어휘다. 차용, 남용, 적용, 응용, 빌리는 거 다 용자 들어가서 어휘 문제 나오면 차용이야. 빌리는 거죠. 차용하는 일이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니다. 밑줄 긋고. 왜? 왜 나쁜 일만은 아니냐? 니은에 가서 국어. 자, 언어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구체화, 상세화 하는 것. 구체화, 예시죠, 예시. 구체적으로 말한다. 예시. 국어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여러 가지 표현을 외래어를 활용하여. 외래어 동그라미. 다시 외래어도 상세화가 되죠. 구체화, 상세화. 예시다. 따라서 니은의 일반적 진술이 기억이야. 일반적 진술이다. 이게 일반적 진술. 외래어를 활용하여 이루어낼 수 있고 외래어 유입으로 국어 어휘는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따라서 근거가 기억의 근거는 니은입니다. 그런데 논지 전환이죠. 뒤집고 있다. 그런데 자, 문단 나누자. 디귿 앞에서 쪼개. 그런데 외래어 1억의 외래어는 모국어인 국어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어인 일본어만을 쓰도록 강요당한 결과로 익히게 된 어휘들이다. 우리가 자 리을 우리가에다가 네모칸 빗금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나오면 이건 과제 제시 플러스 주제야. 과제 제시 플러스 주제다. 과제 제시 플러스 주제야. 논술, 학생들이 쓴 논술 답안이든 그 모범 답안이든 보면 마지막 단락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모두 다 동의하는 객관적인 의견이다로 제시할 때 우리가를 집어넣어. 한국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단락에 우리가가 나오면 과제 제시 플러스 주제야. 우리가 외래어라고 같은 외래어라고 하더라도 하루바삐 1억의 외래어를 될 수 있는 대로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근거 1억의 어휘는 외래어로서가 아니라 외국어로서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의 언어 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쳤으니까요. 또 근거네. 자, 이게 주장이야. 주장. 원래 이렇게 돼 있다. 이 글이 기억 니은이고 그런데 1억의 외래어는 안 돼. 이러면서 이걸 간단히 적으세요. 리을 미음이다. 같은 내용이네. 언어가 여기 있고 국어 외래어가 있으니까 같은 내용인데 구체화 상세화고 여기서 전환이 이루어져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외래어는 안 된다. 주장이고 근거가 이렇게 가겠죠. 근거.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만 놓고 보면 뭐 중괄식인데 전체적으로는 비괄식이 되겠다. 언어에서 국어로 왔을 때 구체화를 알아두고 언어에서 외래어로 왔을 때 구체화라는 걸 알아둔다. 1번 기역과 니은은 디귿의 근거이다. 지워버리고 2번 기역은 니은의 일반적 진술이다. 2번을 고치세요. 니은의 일반적 진술이다로 3. 니은은 디귿의 근거이다. 지우고 4. 디귿은 기역의 예증이다. 지우고 따라서 기역 니은에서 나온 내용을 이렇게 외래어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자 리을에서 주장이 나와. 그리고 디귿과 미음은 리을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13번 문제 요거는 쉬워. 그런데 이게 다음 94, 2차 이렇게 보면 13번이 되게 어려워서 이 유형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포의 13번 이런 별명을 가졌던 문제야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쉽게 기초적으로 알아두고 대체로 근거 찾기 문제인데 근거를 찾으려면 주장을 찾아라 무조건. 따라서 그러므로 결국 그 결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주장을 찾고 뒤에 아니면 앞에 있는 게 근거다라고 생각하면 편하지. 여기는 리을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근거는 앞이나 뒤. 왜? 이유를 붙여봐. 그래서 타당하면 근거야. 자 8쪽으로 갑니다. 인문 영역의 글이다. 이기백 선생님의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인문. 국어교과서에 여러분들이 봤던 친숙한 제시문인데 15번이 아주 어려워요. 별표 친다. 15번이 굉장히 어렵다. 15번이. 우리가 이다 과제 제시 플러스 주제라고 꼭 써두고 15번이 아주 어렵다. 그 다음에 14번 나 봐중 기억을 극복하려는 태도 네모칸 치고 서술보 종결부 미괄식 이렇게 써놔. 태도 문제가 나오거든. 서술보 종결부 미괄식 이렇게 적어도 14번의 태도에다가 잠깐 오른쪽에 18번으로 이동해. 18번에 가의 셋째 연에 보이는 정서에다 네모칸 19번 문제 나에 나타난 서정적 자의 태도 네모칸. 그러니까 시에서 주로 나오는 정서 태도 문제나 비문학에서 나오는 거나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정서 태도는 다 서술부 종결부 미괄식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 다음에 16번 바의 논지 적용하기. 요즘 수능에도 늘 나오는 문제죠. 16번 문제. 15번은 이제 빈칸 추론이야. 그런데 제시문 짧아. 그리고 세 문제 나와. 최근 수능하고 똑같지. 제시문 길이 짧다. 그리고 16번은 적용하기 문제니까 요즘에도 늘 나오는 문제. 15번 빈칸 집어넣기 늘 나오는 문제. 세 문제짜리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 수능하고 지금 수능하고 많이 닮아 있기도 하다. 국어교과서 안에 15번 문제가 이제 아주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은 나하고 다 사이에 상당히 많이 생략되어 있어. 근데 그것을 읽게 한 다음에 풀게 해도 15번을 틀려. 따라서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빈칸 추론 형식으로는. 16번은 문제 좋습니다. 적용하기. 가보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는 거의 모두가 서양적인 것이다.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이 또한 예외가 아니다. 피와 뼈와 살을 대유법. 자, 육체를 조상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받아들인 것인 듯 싶다. 이러한 현실, 서구화된 현실을 앞에 놓고서 민족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편협한, 자 치우칠 편자야. 편협, 편견, 편향, 편파적, 편식, 편애. 편협한 배타주의. 자, 배타주의는 남을 배척하는 주의, 반대말 개방주의다. 배타주의나 국수주의. 자기 나라 것만이 가장 뛰어난 것이다. 따라서 다른 것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극단적인 태도. 이게 국수주의인데 또 정반대는 사대주의야. 국수주의로 오인되기에, 비난되기에 잘못 보거나 잘못 생각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배타주의나 국수주의를 극복하려는 태도, 그것이 이제 16번 문제에서 바의 논지를 찾을 때 저절로 답이 구해지고 다로 갑니다. 전통은 미줄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을 말한다.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포괄적이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뭔가 생략이 되어 있어. 15번에 이제 1, 2, 3, 4, 5가 생략이 되어 있고 다에 갔더니 이처럼이 나오네. 자, 이처럼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따라서 이상에서 뭘 살펴본 거지. 이걸 축약하면 이처럼이야.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있는 것은 이 문장에 바로 답이 나와요. 이상에서 뭘 살펴봤느냐. 형광사인 펜칠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문화의 전통. 계승해야 할 민족문화의 전통. 자, 계승 이야기야. 계승해야 할 민족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이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타파 세모꼴 빼기야. 이거는 타파하다, 빼버리다야. 타파하고, 타파죠.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 타파하고 창조. 이게 답이야. 이거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을 특히 문단 맨 앞에 나와 있을 때 이상에서 뭘 살펴봤어?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은 인습을 타파하자 그랬어. 인습 빼자. 그리고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 이게 선택지에 있는 게 답입니다. 15번에 3번 보자. 그러나 형광사인 펜칠에 계승해야 할 전통은 계승해야 할 전통이죠. 계승해야 할 전통. 문화창조에 이바지하는 것. 창조. 있죠?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한정에다 세모꼴. 한정시키는 것은 타파하는 거죠. 빼버리는 거야. 타파. 따라서 이처럼의 원리를 알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뭘 살펴봤느냐. 계승해야 할 민족문화의 전통은 인습을 타파하고 창조하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타파하는 게 빼는 거니까, 없애버리는 거니까 한정시키는 거다. 그래서 15번 답은 3번이야. 이게 굉장히 쉽게 푸는 방법이다. 풀이 방법 1이라고 딱 적어둬. 자, 그런데 다에서는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 다에 의거하니까 전통도 있고 인습도 있는 모양이다. 인습도 있고. 그런데 이제 나하고 다에는 안 나왔지만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에는 유적 유물도 있을 거야. 그게 이제 15번에 2번 선택지에 있어. 유산이야. 유산. 유적, 유물, 유물. 이런 게 이제 유산이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은 하나, 둘, 세 가지 이상이다. 하나, 둘, 세 가지 이상이야. 나의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에는 포괄적인 거니까. 그런데 어떤 문장이 생략되어 있고 다에서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것이 계승해야 할 전통이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빼버리는 거지. 요거를 빼는 거야. 그게 전통만 남는 거지. 자, 비유하자면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대학 입시에 도전했다.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학생이 B라고 하자. 좀 마음에 안 드는 비유인데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 경쟁률이 뭐 3대 1 정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B가 합격이 되면 A, B, C 중에 B만 살아남으려면 이 생략된 문장에서는 A하고 C를 빼야 된다고. 따라서 끝까지 합격한 학생은 성실, 인내, 노력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으로 한정시켜야 돼. 한정시켜줘야 돼. 그래서 A하고 C가 탈락된 거를 언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5번에 2번의 그러므로나 5번에 따라서의 도움을 입어서 2번으로 답을 달아줘야 된다. ABC 학생이 도전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합격한 학생은 성실, 인내, 노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학생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B가 남은 거야. 빼기다, 빼기. 그러나에다 세모꼴 쳐놔. 3번에. 자, 그런데 2번과 5번의 도움을 받자.
2번 그러므로 전통이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유한 유산, 유산에다가 유적, 유물이야. 이 말은 고유한 유산과 전통을 구별하자라는 말이야. 2번 선택지는. 그러니까 2번 선택지하고 또 4번, 5번 선택지 봐. 따라서 우리는 전통과 인습을 구별하여야 한다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2번이나 5번 선택지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이다. 2번 선택지나 5번 선택지가 매력적인 오답이 돼요. 그런데 2번과 5번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그러나가 와서 한정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3번이고, 자, 이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다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건데 그 방법이 이해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한 거고, 그 이외에 풀이하는 학생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은 이 문장은 앞에서 살펴본 거를 요약 정리하는 문장이야. 그래서 소결론이야. 요약 정리라고 적어도. 앞에서 살핀 것을 요약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뭘 살폈느냐 이게 들어가야 돼.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 이렇게. 1번 그렇다면 전통을 계승하고 창조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다. 전통 창조의 주체 이야기가 아니다. X해라. 4번 그리고 자국의 전통과 외래적인 문화는 상호 보완적이다. 그거는 이제 바의 논지에서 나오는 거니까 지워라. 바야 4번은. 자 2번을 3번으로 화살표해. 5번도 3번으로 화살표를 해. 만약에 2번이 답이 된다면 5번도 답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둘 다 답이 안 돼. 2번이 답이라면 5번도 답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3번으로 가라 최종적으로. 이 이야기야. 2번과 5번을 결합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과 인습과 단순한 유적 유물을 구별해서 계승해야 할 민족문화의 전통으로 현재의 문화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 이 문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자, 라달락은 예시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거기 고루하다 뜻 중요하다. 고루한 빨갛게 밑줄 그어. 고루한 보수주의적 유학자. 자, 낡은 사상에 젖어 고집이 세고 변통성이 없는 그게 고루하다의 뜻이야. 고루하다. 국어교과서 어휘는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구휴리 허생전에 나왔던 어휘라고 그랬어. 0822번 구휴리. 한글 창제의 뜻을 굽혔던들 우리 민족문화의 최대 걸작품이 훈민정음이야. 은유법이다. 햇빛을 못 보고 사장되고 말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문화의 전통은 형상화된 물건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한편 창조적 정신 그 자체에도 있는 것이다. 창조적 정신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문화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학대에서 나오는 편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편견이 치우칠 편자라고. 편자. 저 앞에 편협하고 편견 연결해도 바로 갑니다. 민족문화의 전통을 창조하려는 창조적으로 계승하지 않은 정신은 밑줄 선진문화의 섭취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선진문화 섭취하자. 이게 봐야 선진문화 섭취하자. 외래문화도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는 것이고 뜻, 의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민족문화의 전통을 더욱 빛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바의 논지를 16번 문제에서 찾자. 1. 그는 서양, 그 중에서도 미국을 존경한다. 그래서 모든 것에 서양을 본받으려 한다. 그는 과연 20여 년 서양을 본받았다. 이게 사대주의야. 사대주의. 1번은 사대주의. 그런데 바의 논지는 선진문화를 섭취하자. 자, 외래문화도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의미가 있으니까야. 그래서 민족문화의 전통을 빛낼 수 있으니까. 근데 단순한 사대주의로는 안 돼. 그래서 16번에 1번을 사대주의니까 지우고 5번 보자. 5번. 지금의 요동이 예전 고구려의 땅이라 하면 그런 참남한 말이 어디 있느냐. 참남. 작은 사전에는 나오지도 않는 어휘야. 어려운 말이다. 참남. 당태종이 고구려인 양만춘 장군의 화살에 눈을 잃었다 하면 그런 불경한 말이 어디 있느냐. 자, 문장상 대꾸야. 그래서 불경하고 참남하고는 유사하다는 거죠. 대꾸니까. 그래서 불경의 뜻을 알면 참남도 유사하게. 분수에 맞지 않는 말 이런 뜻이야. 참남하다에다가 분수에 맞지 않고 지나치다. 따라서 5번은 역사 왜곡까지 감행한 사대주의야. 역시 1번과 5번은 사대주의. 5번은 역사 왜곡까지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미국을 존경하고 따른다. 당나라를 사대하는 거죠. 그래서 1번, 5번을 지운다. 2번 정약용의 기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94 1차 수능 때는 5차 국어 교과서 때이기는 한데 자 2번 선택지에다가 정약용 기해론이라고 써두세요. 기술이야 기해는 여기서. 근데 이게 이제 이 내용은 03 수능에 나온 박제가의 북학이와 비슷합니다. 박제가의 북학이. 이것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야. 정약용의 기해론에 유비추론이 주로 있는데 이런 내용이죠. 유비추론이. 자, 일본이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청의 선진 문물이야. 자,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정리하자.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유추의 원리야 이게. 그 다음에 유구도 일본이 이제 합병시켰지만 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부국강병을 이루었다야. 그런 예를 토대로 유추하건대 우리 조선도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부국강병을 이루자라는 논지의 글이야. 그게 이제 박제가의 북학위에도 있고. 자, 유비추론은 귀납추론의 일종이다. 유추를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번 최근에 나타난 기술이라고 적어. 기술 밖에 나가 배워오지 않고서는 밖에다가 청나라 선진문물이라고 적어. 청나라 선진문물이야. 그래서 선진문화 섭취죠. 이게 답이 된다. 밖에 나가서 배워오지 않고서는 목매함과 고루하다. 자, 중요한 어휘라고 그래서 고루. 낡은 사상에 젖어 고집이 세고 변통성이 없다야. 고루함을 타파하여 편리와 혜택을 가져올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바를 다시 가봐. 선진문화 섭취하자. 이 외래문화도 새로운 문화 창조에 입하지하는 것이다. 민족문화의 전통을 더욱 빛낼 수가 있다. 완벽하죠? 2번 답. 3번은 제시된 부분만으로는 모른다. 3번은 이인직의 혈인우인데 신소설이야. 이인직의 혈의누. 김관일은 딸의 혼인말을 하다가 혼인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구씨가 서양풍속으로 직접 말하자. 서양풍속으로 밑줄 서양풍속으로 직접 말하자 하는 서슬. 자, 서슬 퍼렇다. 서슬. 강하고 날카로운 기세. 이런 중요한 어휘는 알아둬. 서슬. 시집살이요 이런 데서 중요한 어휘로 나오니까 서슬이 퍼렇다. 서슬. 강하고 날카로운 기세에 딸인데도 불구하고 옥년에 혼인 언약에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어 가만히 앉았더라. 따라서 3번 선택지 자체는 그냥 서양 풍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가 이제 개화 사상이 들어있으니까 서양 풍속을 존중하는 내용이야. 개화 사상, 서양 풍속 존중이라고 적고 혹은 이제 젊은 세대의 의견, 그 당시 신세대지. 젊은 세대의 의견 존중 뭐 이런 의미도 있어. 젊은 세대의 의견 존중. 혹은 개화 사상에 의거한 서양 풍속 수용이야. 개화 사상 수용. 이 정도가 나오는데 선택지만 가지고는 좀 불분명하다. 답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지마다 어떤 의미가 아는 것도 좀 중요해. 특히 4번. 자, 2000년에 나왔던 사시남정기. 08 수능에 나왔던 사시남정기야. 4번 선택지가. 18번의 사에다가 사시남정기. 사시남정기. 2000년 수능과 08 수능. 수능에 2번, 평가원에 1번 나왔어요. 재상가의 1처 1첩은 예전부터 있는 일이 없고, 자, 빨갛게 밑줄. 예전부터 있는 일이다. 예전부터 있는 일이다. 이게 인습인데 1처 1첩은 예전부터 있는 일이 없고, 이게 이제 인습 중시 태도야. 예전부터 있는 일이니까 그대로 따라도 되겠다. 또 첩이 비록 덕이 없사오나 시속 분야의 투기, 질투하는 것은 더럽게 아는 바이오니 상공은 조금도 염려치 마르소서. 자, 그래서 인습 중시 태도야. 4번 선택지 자체는.
그래서 16번 답을 2로 하고 14번 문제. 나, 다, 라, 마, 바 중에 기억을 극복하려는 태도. 배타주의나 국수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선진문화 섭취, 외래문화를 민족문화 창조, 발전에 빛내게 하는 것.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바야. 따라서 14번에다 16번이라고 적고 16번에다가 14번이라고 적는다. 15번은 다시 한번 검토해. 이처럼은 문답 맨 앞에 있는 이처럼은 이거 다음에도 또 한참 뒤에 나와. 이처럼이 맨 앞에 있어서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으로 해서 풀 수 있는 게 이게 소결론이야. 그래서 나오게 될 거니까 이처럼 이 문장이 앞에서 살펴본 것을 요약 정리한 문장이다. 그래서 그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현대시 문제로 가자. 현대시는 20번에 시어 자, 20번은 함축적 의미죠. 나의 거기와 가장 유사한 분위기. 자, 17번부터 적자. 공통점 찾기. (1단계) 친숙한 작품으로, 잘 알고 있는 작품으로 오답 지우기. 오답을 지워. 그러면 2개 내지 3개가 없어질 거야. 2단계 선택지가 2개 내지 3개가 또 남을 겁니다. 남은 선택지로 처음 보는 낯선 시에 적용한다. 2편 정도는 친숙한 시, 1편 정도는 낯선 시가 나올 거라고. 일반적으로 낯선 시에 적용해서 최종적인 답은 포괄적인 것을 고른다. 포괄적인 것이 답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큰 문제,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 전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를 풀고 맨 마지막에 푸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18, 19 정서 태도 문제. 이거는 끝없이 출제되죠. 시란 시적 화자의 정서나 심리, 심정, 정조, 정서,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게 시니까 시에서는 늘 나오는 문제야. 심리, 정조, 심정, 내면 세계, 정서 늘 나와. 그러면 정서는 그냥 심리인데 태도와의 미묘한 차이는, 태도는 심리 플러스 행동성 수반, 어떤 행동성이 뒤따른다. 그게 정서하고 약간 다른 점이다. 정서는 감정 상태, 심리 상태, 심정 상태고 태도 문제는 행동성 수반 정도가 뒤따른다. 자, 1단계는 무조건 서술부, 종결부를 보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보고, 그래서 한국말에는 미괄식이 가장 많아요. 14번 문제도 그래서 일단 뭐 태도 미괄식 쪽에 있는 거고, 어조가 따로 있죠. 시에서는 어조. 2단계 긍정적인 태도냐 크게 부정적인 태도냐 이렇게 표시하자. 부정적인 태도냐에다가 특히 정서 문제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내용이 들어가서 최종적인 답은 문맥, 맥락에서 결정된다. 최종적인 답은. 일단 적어두자. 그 다음 20번 시어의 함축적 의미, 이미지 문제인데 20번 시어의 함축적 의미나 이미지 문제. 1단계 기본 속성으로 파악한다. 기본 속성으로 파악한다. 크게 긍정 대 부정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좋아. 긍정 대 부정으로 파악한다. 2단계
자, 언어 영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맥이야. 맥락이다. 이게 가장 중요해. 문맥, 맥락. 최종적인 답은 이걸로 찾는다. 최종적인 답을 결정할 때는 문맥, 맥락이다. 문맥, 맥락이다. 자, 20번부터 풀자. 나의 거기와 가장 유사한 분위기를 담고 있는 시어를 다해서 찾는다면. 자, 문맥,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폭포 동그라미. 자, 문맥으로 봐. 폭포.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폭포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시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자, 문맥이 똑같네. 1번 폭포 떨어진다. 2번 물결 떨어진다. 언제?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에, 밤이 되면. 금자나 꽃은 아름다움이야. 튤립 백합 장미가 아니다. 금자나 소박한 아름다움.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밤에. 사람들은 마을을 이루고 모여 살아. 그래서 인간은 인간적인 삶의 유대. 사람이 사람답게 의지하고 사는 곳. 이런 게 유대야. 인가야, 인가.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에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져. 고든 소리를 내며 빗줄 떨어진다. 떨어진다. 자, 다음년 고든 소리는 소리야.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즉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거니까 소리가 떨어지는 거죠. 언제? 밤에.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자, 번개도 떨어진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이야.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빗줄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떨어지는 건 높이가 있는 거죠. 폭이 있어야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말, 표현상의 역설이다. 요게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에다 표현상의 역설. 표현상의 역설. 자, 그래서 20번 일단 문맥을 강조할게. 봐라. 폭포 떨어져. 물결 떨어져. 언제? 밤에.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져. 고든 소리는 소리야. 소리를 내며 떨어져. 즉 소리가 떨어져. 번개처럼 떨어져. 다 떨어져. 대양만 안 떨어지면 된다. 다 떨어져. 그래서 밤이야. 답 3번. 문맥 파악하라. 문맥. 문맥을 놓치면 다 틀린다. 밤.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야. 밤에 고든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올해 사령도 나왔죠. 김수영의 폭포입니다. 다에다가 김수영의 폭포. 15년 만에 나왔어. 김수영의 사령. 김수영이 평생 이승만 자유당 독재정권하고 싸웠다고. 김수영이 파악한 세계가, 자, 칠판 봐. 보여 안 보여? 자, 김수영은 시대 상황을 밤이라고 인식을 했어. 지금은 밤이야.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야. 낮에는 가장 시각이 우선적인 감각인데 밤에는 시야가 차단되면 귀가 열리죠. 그래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고든 소리를 들어. 폭포의 소리를. 불 어디냐? 자, 김수영이 파악한 아주 절망적인 시대 현실, 이게 밤이야. 그 밤에 떨어지는 소리, 고든 소리를 들은 거야. 폭포를. 번개처럼 떨어지고. 밤. 자, 일단 문맥이라고 적어. 문맥이라고 적어. 나에 나타난 서정적 자어 태도 19번이랑 결부하자. 나로 가자. 자, 문맥으로 폭포가. 자, 이게 해법이니까 좀 잘 적용해보고.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아무리 공부해도 의심이 풀리지가 않아. 회의를 구하지 못해.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짊어지지 못하여 나는 지금 병든 나무다.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헉헉거려. 여기 남학생,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어디로 가? 병원 가죠.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껴. 어디로 가? 병원. 뒤에 여학생.
아파, 힘들어, 어디로 가? 병원. 옆에는 쉴 곳 어디로 가? 쉴 곳. 병원만 가고 어디? 집 이런 데로 가죠. 요양원으로 가죠. 집으로 가고 병원으로 가고 요양할 수 있는 곳,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간다. 근데 시적 화자 봐.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그랬어. 나는 가자. 서술부 종결부를 봐. 내가 나에게 청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비문이야. 이거는 청유는 나를 이끌고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화자도 나네. 화자도 나, 듣는 것도 나, 청자도 나. 비문이야. 나는 가자. 나여 공부하자. 따라서 화자도 나고 청자도 나야. 나의 의지를 나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자. 끌고 갔어. 거기는 한 번 뜬 태양이, 거기가 아라비아 사막인데 보자. 거기는 한 번 뜬 태양이 불사신처럼 타오르고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이야. 영원한 허무와 정막, 죽음의 세계네. 영겁의 허적.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일겁은 불교학자들이 계산하기를 56억 7,900만 년이랍니다. 7,900만 년. 1찰나는 반대말은 찰나야. 1찰나 1000분의 3초. 뭐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 눈 깜빡할 사이래. 근데 일겁이 아니라 영겁이야. 영원한 겁이야. 그러니까 영겁의 허적은 허무와 정막만 있는 죽음의 세계가 되죠. 죽음의 세계. 영겁의 허무와 정막. 그러니까 얘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나시를 잘 알고 있더라도 두 가지만 정리하자. 첫째,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달래꽃처럼 가정적 미래 상황을 정리해야겠다. 지금 나의 지식이 내가 병든 나무는 아니고 가정적 미래 상황. 두 번째 정리할 거, 상황의 역설. 즉 표현상의 역설은 말이 안 되는데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표현의 역설이고, 나는 정상적인 거하고 다를 때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상황의 역설이야. 표현상의 역설하고 역설적 상황은 구별해줘야 돼. 쉽게 얘기해서 진달래꽃 같은 경우도 표현은 반인데 님이 떠난다고 하는데 꽃을 뿌리면서 축복하잖아. 좀 사이코잖아. 정상이 아니고 얘도 정상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역설적 상황이 나오는 거야. 정상적인 바와 다른 상황에서 쓴다. 두 가지를 정리하자. 영겁의 허무와 정막, 죽음의 세계입니다.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곳으로 가서 진짜 생명을 만나.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될지니, 이 나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만나는 나.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건 진짜 나가 되겠지. 진짜 나, 참된 나, 본질적인 나, 뭐 이래. 참된 나. 이거 현실의 나야. 여기서 나의 생명, 생명파가 여기서 나오죠.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 나의 본질적인 내 생명의 모습을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고 모래언덕에 회한 없는 후회 없는 백골 죽음의 세계지. 백골을 쪼이리라 밑줄 그어 확 죽어버리겠다. 목숨을 걸고 진짜 나의 생명을 되찾겠다는 거야. 쪼이리라. 서술부 종결부에 이렇게 강한 의지가 나오지. 의지적 태도. 쪼이리라 그랬어. 자, 그래서 나시는 병든 나가 부대낄 때 진짜 나를 찾는 공간, 실현의 장소, 나와 대결하는 장소, 그게 아라비아 사막이다. 죽음의 세계야. 여기는 다는 폭포는 낮에 산속에 있어 안 보여. 자, 거기서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가 들리는 배경, 고든 소리를 찾는 것. 밤이라는 한계 상황이야. 극한 상황이다. 그래서 나다를 묶어서 20번 답을
이제 밤으로 한다. 밤. 나의 거기 극한 상황, 한계적 상황, 극한 상황, 극한적인 시련과 고난의 상황이야. 아라비아 사막이. 그리고 여기는 밤, 금잔화, 소박한 아름다움도 인간적인 삶의 유대도 없는 밤, 절망적 상황, 암담한 현실, 이게 밤이야. 그래서 20번 답을 3으로 하고 19번 나에 나타난 서정적 자의 태도를 서술보 종결을부를 봤더니 나는 가자 쪼일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1번 이상세계 동경. 동경은 긍정적이야. 동그라미는 치되 이상세계는 아니다. X해라. 2번 현실에 대해서 분노한 건 아니고 3번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한다야. 노력한다 밑줄 긋고. 자, 이게 나가 진짜 나를 찾으려고 이렇게 써놔. 나에서 나. 이 노력이 의지야. 의지. 의지하고 가장 가까운 게 노력이다. 내가 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3번 답. 자신의 처지 비관 세모꼴. 현실에서 도피 세모꼴. 도피처 아닙니다. 비관하는 것도 아니고 대결하는 거야. 근데 현실에 대해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죽음의 공간으로 가서 진짜 나의 생명을 만나는 것. 가정적 미래 상황으로 제시되어 있다. 남성적 어조로. 18번 가의 셋째 연에 보이는 정서. 여기에다가 나의 셋째 연이라고 적어. 나의 셋째 연이라고 적은 다음에 그럴 때는 답이 사로 간다. 나의 셋째 연이라고 적고 나의 셋째 연, 강한 의지 이런 거 있는 거. 그래서 정답을 사로 한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하늘이 쉬어 절망적이다. 끝나고 세모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절망적이다. 암담해. 내리지 않는 세모꼴. 그 땅에도 밑줄 오히려 꽃 동그라미 빨갛게 피지 않는가.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꿈꾸어서 내 목숨을 꾸며서 바쳐서 쉼없는 날이여 그랬어. 따라서 초극 의지, 극한 상황 극복 의지. 나의 셋째 연이라고 했을 때는 정답을 사로 가야 돼. 그런데 가의 셋째 연이다. 가시 전체가 아니고 일단 가의 셋째 연만 보자. 근데 시 문제도 출발이 어휘야. 어휘. 일단 어휘를 먼저 알아보자. 어휘. 불기. 다시 불기. 자, AAPA네. 여기도 불기의 뜻.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적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삼수갑산에 다시 불기야. 이거 봐라. 불기를 A로 봐도 되고 다시 불기 A. 삼수갑산에 B. 다시 불기 A. 일행, 이행에 걸쳐서 AA, BA 구조. 이런 게 이제 민요조 리듬의 변용이 되는 거야. 민요조 리듬의 변용 형태가 나와. AA, BA 구조.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사나이야 잊으련만 그러나 15년 정분을 못 잊겠네. 밑줄 못 잊겠네. 탄식이 있어. 15년 정분을 어떻게 잊어? 못 잊겠네. 탄식이 있죠. 자, 불기의 뜻이 18번에 3번에 있다. 18번에 3번을 보면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탄식의 고개. 밑줄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온다. 다시 못 온다. 밑줄 그어. 이게 불기야. 그러니까 어휘가 똑같으니까 의미가 똑같을 것이고 이건 정서가 똑같은 거야. 1차적으로. 다시는 못 온다. 밑줄 긋고 불기. 다시는 못 온다. 불기. 자, 1차적으로 어휘가 되고 있고 또 정서를 보자. 나 사나이야. 15년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그러나 15년 정분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잊어. 15년 동안 정들게 살았는데 그 정분을 못 잊겠네야. 못 잊겠다. 탄식. 내용상. 자, 여기는 내용이 긍정 부정과 태도에서는 정서에서는 내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쉬움. 떠나기를 주저하고 있다. 15년 정분을 어떻게 잊어. 망설임. 미련. 주저 이런 거지. 주저하고 있음. 미련이 많아서 탄식 못 잊겠네.
선생님이 가장 감동적으로 본 건 그 가을 동화 드라마인데 한국 드라마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죠. 그 빼어난 영상미와 안 본 사람 손 들어봐. 가을 동화 다 모른다. 아기들이 좀 많네. 송혜교의 어머니가 선우은숙이지. 15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내 딸이다 하고 키웠어 15년 동안. 근데 내 딸이 아니야. 누군가의 실수로 바뀐 거죠. 산부인과에서 태어날 때. 너 가라. 15년 동안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내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서야. 나 사나이지만 사나이 속이라 잊을 수 있어. 그러나 15년 정분을 어떻게 잊어 하루아침에. 15년 정분을 못 잊겠네야. 정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끊어. 그래서 아쉬운 망설임 미련 주저하고 있다 탄식이 나오는 거죠. 3번도 마찬가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탄식의 고개.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와. 다시는 못 와. 다시는 못 온다는 거예요.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와. 자, 대학생 때 이민 간 후배가 있는데 이민 갔어. 이민. 근데 10년 동안은 못 들어온대. 대한민국에. 10년 동안 들어오면 바로 군대 끌려간다는 거야. 이민을 갔으니까. 자, 근데 친구들, 친척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대한민국에 있어. 발길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한 번 가면 다시 못 와. 대한민국을. 아쉬운 망설임, 미련, 주저할 수 있지. 쉽지 않은 결정이야.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온다. 거기서 정서를 읽어라. 똑같이 적어. 아쉬움, 망설임, 미련, 탄식. 탄식의 고개야.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와. 이거죠. 1. 사러리 사러리랐다 밑줄 청산에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 밑줄 긋고 청산에 살고 싶다는 소망. 자연친화 소망. 청산에 살고 싶다. 청산별곡. 2. 나비야 청산 가자. 청산 가자. 똑같네 1, 2. 묶어 지운다. 청산에 살고 싶은 소망. 셋째 연에 보이는 정서야. 청산에 살고 싶다. 소망.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 자자. 꽃 동그라미.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잎에서 자자. 잎 동그라미. 꽁 대신 닭. 잎에서 자자. 청산 가자가 똑같아요. 자연친화 소망. 물론 이제 대학 다닐 때 청구영원 시조 원본을 공부할 때는 기억이 이 시조는 되게 야한 시조로 배웠어. 아주 야한 시조로. 그 꽃 몸 파는 여인들이야. 비유가 그래. 꽃에서 푸대접에 잎에서 자자. 그런데 고등학생용 학습서에 야한 시조 이렇게 밝힐 수가 없어. 그러니까 꽃도 좋고 잎도 좋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아. 자유로운 태도. 자, 저거 2번. 자유로운 태도. 주객일체가 있어. 그래서 자유로움이야.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2번 정서의 내용이다. 4번 극한 상황 초극 의지. 3번 아쉬운 미련 탄식. 5. 아카시아 김광섭의 곡이라는 시죠. 계곡할 때 곡. 아카시아 어린잎 사이가 피어나는 산모롱으로 밑줄 나는 혼자서 거닐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역시 혼자였었다. 왜 이래? 외로워서 그래? 외로움. 혼자다 혼자가 아니다. 고독감이야 고독감. 나머지 시도 서술부를 봐서 고독감을 이해하면 되겠다. 자, 5번은 외로움이죠. 그래서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위안을 시도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혼자였었다 이랬으니까 고독감과 외로움의 정서가 있다. 18번, 3번이 답이죠. 17번 가나다에 모두 적용될 수 없는 설명은 공통점 찾기라고 하고 일단 다음 주에 뭐 이거는 안 써주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여러분들이 가나다 중에 가장 친숙한 작품이 어떤 거야? 가가 친숙해, 나가 가장 친숙해, 다가 친숙해. 자, 친숙한 작품으로 지워. 그럼 나머지가 한두 개 남겠지. 그리고 낯선 시에 대응해서 보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 17번에 1번 풀겠습니다. 여러분도 대상하세요. 감사합니다.